자, 어저께 열일한 사람 중에 하나 있죠. 이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인데, 장경태 의원이 최근에 그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부산의 조경태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렇구나. 박형준 후보의 최측근이 해운대 LCT의 특혜 분양 연루가 확인됐다. 요 어저께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쟤네들은 어디까지인지 난 궁금하더라고요. 박형준의 최측근이 해운대 LCT 특혜 분양에 연루됐어. 지금 현재 박형준이 선대 본부장이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박형준의 이명박 형준의 네.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잖아요. 선대본부장 할 정도면. 근데 그런 사람이 LCT를 두 채씩이나 분양받았다는데 박형준은 과연 깨끗할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이 조모 씨가 KBS 부산 방송 총국장을 지냈고요. 한국방송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소위 말하면 자기들끼리는 유력 언론인이고요. 그 어제 리스트 제가 봤거든요. 공개한 거. 거기 보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리스트에 보면은 대기업 회장, 지방 법원장 출신, 다음에 지역 유력 기업인 명당 등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박형준의 선대 본부장이신 분도 특혜 분양 및 이게 등기부 등본 명부에서 확인된다고 이거를 이렇게 보도자료를 뺐더라고. 장경태 의원도 얼마나 공격받았지. 지금 고발당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장경태 의원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초선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초선 아닙니까 이게? 고발 막 당하면서 막 주렁주렁 막 고발 달고 다니고 그래야지 뭘 몸조심하고 그래. 근데 이제 고발하는 건 하는 건데 고발하는 주체가 박형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또 고발을 부산지검에 했어. 또 어떻게 또 싸바싸바 해보려고? 그게 너무 의심스럽고 깔끔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선대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가족 둘도 있잖아요. 그 가족이 그냥 진짜 가족이에요. 부인하고 딸. 그건 측근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그러니까. 지금 이 LCT 사건이랑 LH 사건이 둘 다 L로 시작하면서 같이 돌고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진당 쪽에서 LCT 관련돼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LH 사건에 물타기를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LH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 소굴이 LCT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청안건설이라는 이 LCT 사건의 주범, 이 청안건설 회장이란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현재 나이는 72세 정도고 키는 166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움직임 자체가 박근혜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최순실하고 친목계에 들어갑니다. 부산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20여 명 정도가 참여해 있는 친목계에 들어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갯돈을 냅니다. 근데 그걸 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거기 가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수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회피하려고 그걸 피하기 위한 작전을 쓰고 그것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유사한 사건을 이미 1998년도에 다대 만덕지구 개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람과 지금 박형준의 최측근이 연결이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박형준 본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이 LH 사건 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분명히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김영춘 후보도 그렇고 우리는 정책 선거, 경제 선거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쟤네들은 단일화하니 뭐니 하면서 정책 선거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를 승부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선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공작을 해서 이 정책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침 LH 사태가 이렇게 터진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 자기 후보 최측근 중에 이 LH와 관련된 문제, LCT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해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장경태 의원 쪽이 어마어마하게 뭘 했냐면은 LCT에 있는 1,443곳의 LCT 전체 등기 분고를 봐요. 이번에 그 경찰에 접수된 특혜 분양 받았던 명단이 있잖아. 네, 100명 또 명단. 그 명단하고 대조를 다 해본 거야.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들이 12곳이 있었다는 거지. 그 12곳 중에 하나가 박형준의 최측근인 지금 현재 보궐선거 선대본부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은 LCT 어떤 그 건물이나 LCT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 아닌 부산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물이길래라는. 그래서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놀러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LCT 주변에 맛있는 뭐 볶국집, 대구탕집, 횟집 굉장히 많아요. 거기 부산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드시러 한번 쭉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LC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봐도 압니다. 저게 LCT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왜 이런 동네에 왜 이런 건물이 왜 들어섰지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그 건물이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보면 이야,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그냥 바늘같이 솟아있는 건물이거든요. 주변에 큰 건물들도 없어요. 다들 뭐 4층, 5층, 6층 이런 건물들밖에 없는데 맞아. 거기에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건설 사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드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합체에 지금 가장 앞자리에 박형준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명단 안에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쓱 오빠도 있더라고. 요즘에 쓱 랜더스가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였냐면은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에 해운대 LCT 분양권 21억을 누락한 게 확인됐어요. 헐. 자, 대박이다, 진짜. 공직자 재산을 허위 신고했던 거죠. 그 21억 원대 해운대 LCT 분양권을 누락하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이 소유한 아파트는 해운대 LCT 진짜 로얄층으로 불리는 B동 3호 라인에 9층에서 20층 내에 위치하고 있다. 배우자는 분양권 매매 시점은 청약 계약 시점과 일치한다. 특혜 분양도 의혹도 짙다. 이렇게. 했어. 장경태 열심히 한다 진짜. 어? 최고. 조경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 LCT 사건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2016년도, 17년도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몇 가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요. 그럴 때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거주한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교통이 막히겠죠? 그러면 진출입로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진출입로를 자기 돈으로 만든 다음에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LCT 이 건물 세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됐냐면 부산시가 뒷설거지 다 해줍니다. 설거지 다 해주면서 도로를 부산시가 직접 내줍니다. 직접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중심미관지구라는 도시계획 때문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딱 5m 거리입니다. 그 해수욕장 자체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이게 중심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 허남식이라는 부산시장이 있었어요. 그 지난번에 전북민 사건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 부산은 도대체 어떻게 된 동네인지 전부 짬짬이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30분 만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버립니다. 30분 만에 뚝딱뚝딱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성준 기자라는 사람이 이걸 정말 자세하게 뒷조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어찌 이토록 노골적인 짬짬이 특혜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 이건 하나의 도시입니다. 사실 가보시게 되면 하나의 도시고 여기에는요 당시 부산 도시공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기준을 걸어놓고 나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는데 협약 기준이 여긴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 못 들어온다 이건데 이 이영복 회장이 가자마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장이 이야기했던 제도 중에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특이한 제도가 뭐냐면 아마 전 세계에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자유지구라는 개념이 있죠.
경제자유지구에는 회사를 마음대로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도 마음대로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건 그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어떤 그 특별한 땅을 딱 지정하는 건데 여기는 LCT는 건물이 그렇게 지정받은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거기에 그 전입신고를 하면 경제자유지구에 들어간 그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한 것도 아니고 입국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신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절차로 경제자유지구라는 어떤 구역이 아니라 한 건물에 대해서 그런 특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석동현이 그것도 받았잖아요. 석동현의 전문 분야가 그겁니다. 이민 국적 문제 해결. 그래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석동현 밑에 윤대진이 있었고, 네. 또 그 사건을 또 임관영이 수사하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덮고 가는 문제로 수사 안 해버리는 걸로 자신들의 권력을 썼던 이 검찰의 문제도 있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검찰 권력과 일반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렇게 합심을 하면은 얼마큼 덮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박형준이 솔직히 말해 부산에 관련해 갖고 이거 자기 특혜 안 받은 분야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기는 뭐 국정원 사찰 자기가 요청해가지고 그 사찰이 뭐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이 서류로 나와도 나는 모르겠다. 선거 공작이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야? 아니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이런 그럼 자기가 일을 안 했으면 자기가 직무유기인 거고요. 그거를 자기가 보고도 내용을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청와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르고 살았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이 LCT하고 관련된 사람은요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LCT를 청안건설에서 만들 때요. 이걸 만드는데 부지가 부족했어요. 그 부지 어디서 났을까요? 부산 땅이었어요. 부산 공유부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요. 헐값에 그냥 청안건설에다가 줘버립니다. 매각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거 2016년 당시에 이 사건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연루돼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이나 저쪽에서 LH 사건 얘기할 때 LCT 나오면 벌벌벌벌 떨면서 물타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박형준은 사실 이명박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은데 박영선 후보가 지금 서울에서 BBK에 대한 각종 발언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명박이 저게 미쳤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나올 정도로 네, 그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부산 후보는 그 BBK와 한몸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서울과 부산시장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러세요? 아니 안 박형준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우리 김가덕 김영수 후보가 있으니까 이게 그 민주화됐다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죠. 막연하게 투표 저쪽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부산 시민들은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민주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깨어있기 시작한 거야. 말이 뭐 이렇게 깨시민 그러면 좀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깨어있다는 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있어.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깨어있지 않은 분들이고 깨어있는 사람의 이 언론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에 가짜로 해석해야 되고 검찰이 저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를 알게 되면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은 저는 부산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하다못해 이 LCT 지금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특혜 의혹 명단 중에 12명만 몇 세대를 전수조사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걸 따뜻한 기부등본을 띄워보는데 지금은 안 남아있잖아. 특혜 명단에. 그러니까 이미 먹고 튄 놈들이 많은 거예요. 팔아버렸으면 그만큼 남기고 그렇죠. 갔을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LCT 아파트 한 채당 10억씩 올랐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특혜 명단이라고 제보가 된 명단 중에 12명은 지금 남아있는데 그 현재 남아있는 그 명단에도 보면은 이명 박형준 선대 본부장도 있고 뭐
유명한 기업 회장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 넘어가시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해봐요. 쓱 오빠?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 좀 걸려있죠? 프로토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자제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네. 이거 다 안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웃기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박형준의 처와 딸이 2015년에 이제 이걸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박형준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게 본인의 딸의 그 홍대 미대 입시에 관련해서예요. 예. 근데 이제 전처의 딸이기 때문에 최 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홍대 미대 시험 자체를 안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런던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IMF, 그러니까 뭐 경제난 때문에 6개월 휴학을 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학교에 휴학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아, 런던 예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딸하고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나이 정도 되면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이게 이 일이 휴학을 하고 들어왔다는 그 시기가 그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15년 사이에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LCT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5년 사이에 그 친구가 경제난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년 사이에 박형준의 직업에 대한 변화가, 그걸 또 알아보니까 중간에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하고 그 사이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해야죠. 아, 월급 외수익이 많았구나. 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딸의 그 SNS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그 해운대 어디지 뭐 아무튼 서핑하는 그런 데에 바다가 보이는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야, 거기 비싼데? 그러니까 그 서핑으로 유명한 곳이 송정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문제가 많은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까발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선거에서는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이런 측면이 있어서 박형준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긴 했지만 이 사람 자체를 이렇게 다 까발려줬어도 부산시장 후보로 뭐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장이 되면요, 아까 말한 그 LCT 비리랑 관련해가지고 검찰은 덮어주고 뭐 그 재판으로 넘어오면은 이영복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 그냥 징역사를 해주고 뭐 그 사이에 구청장이던 사람은 허가해주고 그리고 뒤집어 쓰고 감옥 가고 배덕광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구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 속에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토착 비리에 있어서. 전복민 누가 키웠습니까? 전복민 아버지가 누구한테 정치자금 막 후원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이건 궁금해. 박형준 씨세요. 그러니까 북한이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좀 현명한 판단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